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족들의 일상이 숨쉬던 공간이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음산한 정적만이 흐르는 유령단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그것도 인천이라는 도심 속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으시죠? 더 놀라운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지금도 억 단위의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기는 끝났어.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야. 폐허 속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비어있는 건물에서 수억 원짜리 입주권이 오가는 이곳. 이곳이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은 수도권 외곽으로 분류되지만 교통 호재와 함께 한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1983년 7월 5일에 준공된 5층짜리 아파트 단지는 총 15개 동, 약 690세대 규모로 조성되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거주하며 삶을 이어가던 곳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층부터 최고층까지 모두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공급 면적 17.93평, 전용 면적 16.23평으로 전용률이 약 90%에 이르면 기본 구조는 방 3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역을 떠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 현재는 사실상 유령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색이 바래고 금이 가 있으며 일부 구간은 심각하게 부식되어 보행자 안전조차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조는 고령자분들에게 큰 불편을 주며 외벽의 균열과 무너질 듯한 모습은 단지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단지 내 주차장은 폐차장을 방불케 하며 번호판이 없거나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아이들이 뛰놀던 놀이터는 녹슨 철제 놀이기구와 무성한 잡초로 덮여 더 이상 아이들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단지를 걸어보면 느껴지는 공포감은 낙후된 물리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정적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어두운 실내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과거 이곳이 수억 원에 거래되던 주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인 2024년 3월 18일에는 3층 세대가 2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으며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 가격조차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입주권이라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토지 교환 방식의 재건축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건물주가 토지를 제공하면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권을 부여받는 구조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향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이는 단순한 거주 권리를 넘어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 주민 동의, 각종 심의와 사업 승인을 거쳐야 하며 최소 수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은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일괄로 매입하기도 하며 이는 투기 성향이 강한 수요임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는 지역의 주거 안정이나 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거나 재건축 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환경은 단순한 투자 여부를 떠나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애초에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지어진 이 아파트는 세월이 지나며 점차 산업단지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그 주변으로 대형 물류창고와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타이어 분진, 축산 악취, 화학 냄새가 뒤섞여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창문을 열 수 없고 공기 중 부유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은 주로 고령층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여건이 되지 않아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해당 단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자체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 역시 이 지역을 장기 재정비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재건축 사업의 속도는 느리고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낡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산업 발전 과정에서 주거지가 배제되어 버린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곳은 투기의 상징인가요?
아니면 재개발의 기회일까요? 아파트의 물리적 가치는 이미 바닥을 쳤지만 그에 따라붙은 권리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입주권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실현 시기나 조건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 중 수십 년간 재건축을 기다리다 무산되거나 권리가 소멸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진입 장벽이 되어버리며 투기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가격이나 권리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지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유령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 기현상은 단기간의 시장 현상이 아닌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재개발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개발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개발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민들은 2006년부터 송도 국제도시로의 집단 이주를 요구해왔고 수년간 정부, 지자체와 논의 끝에 결국 토지 교환 방식을 통해 이주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소유한 북항 배후단지와 해양수산부 소유 송도 이주 부지를 서로 교환해 송도 부지에 새 아파트를 짓고 이주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지 교환 조건 중 발생한 차액 231억 원을 주민들이 납부해야 하는데 이 자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이미 일부 필지를 교환 완료했지만 전체 교환을 완료하려면 주민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며 납부 기한은 올해 3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경기 침체, 대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는 연체료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빠르면 한두 달 내로 필요한 금액을 마련해 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송도 부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안 아파트 사례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서 공공주도, 이주와 도시계획, 행정 절차, 주민의 재정 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확실한 추진력과 생활 안정입니다. 개발은 철거만이 아닌 사람을 위한 구조와 배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도시 안에 또 다른 유령단지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과 텅 빈 놀이터, 부식된 철문과 방치된 차량은 결국 이 사회가 외면해 온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깊은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곳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된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필요한 건 단지 철거와 신축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도시의 한복판에서 버려진 공간을 회복시키는 일은 단순한 건축적 접근이 아닌 사람 중심의 회복적 도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수치와 권리만 따지는 계산에서 벗어나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온도와 삶의 무게를 반영한 정책과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남의 동네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유령 아파트가 내일의 나의 동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누군가가 아닌 지금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됩니다.